사진 출처 한 부부가 연말정산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챗 GPT 생성 혼인신고는 단순히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절차를 넘어 세금 혜택을 포함한 재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이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의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 공제의료비 및 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로 분류되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외벌이 가정뿐 아니라 소득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자녀를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 자녀 공제까지 연계되어 절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공제 방식 차이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처리하여 최대 1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맞벌이 부부는 소득 상황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공제를 적용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절세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항목을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집중시켜 공제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외벌이 부부는 소득 있는 배우자에게 모든 공제 항목을 몰아 세금 절감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 유리하다.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각 공제 항목을 세심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과 연금저축 등 공제 가능 항목을 확인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 공제는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단의료비 공제는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가 각각 지출한 금액을 통합해 공제받는 방식으로 연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비 및 학원비 등 교육비도 공제 항목에 포함되므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를 계획 중인 부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추가 공제 혜택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세부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이를 통해 혼인신고와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부의 재정적 안정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서류 준비와 세부 규정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요구된다. 또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 공제와 다른 세액 공제 항목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제 가능한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전 세부 항목과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혜택은 부부가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벌이와 외벌이 여부 자녀 계획 유무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세액 공제 항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월이 봉급을 더욱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세금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